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코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불매운동 오래 못 간다던 일본 기업 임원의 말. 일본 불매운동은 어느덧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필품 하나도 일본 제품인지를 따지는 시민들이 늘어났고, 특히 자동차는 위기를 느낀 일본 브랜드 스스로가 전례 없던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다급한 할인은 잠깐 효과를 봤습니다. 불매운동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던 한국의 일본차 판매 실적을 잠깐 상승시키게 했습니다. 1,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할인을 했을 정도인데, 이 할인 공세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반짝 상승 곡선을 타면서 일부 언론들은 회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불매운동 열기가 식었다고 보도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실제 판매 실적은 회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불매운동 바람이 가장 거셀 때도 할인이라는 단어를 절대 꺼내지 않던 일본차 브랜드도 결국 할인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출시된 지 오래된 혹은 주력 모델의 할인이 아닌 지난 17일에 출시된 신차를 출시와 동시에 할인해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차, 그중에서도 렉서스가 신차의 할인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수입 고급 브랜드로 가격이 꽤 비싼 편임에도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할인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렉서스는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던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869대를 팔았는데, 이는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5% 감소한 수치입니다. 절반 가까이 판매량이 빠진 덕인지 최근에는 렉서스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프로모션을 내걸었습니다. 17일 출시된 신형 RX에 제공되는 할인은 기본 150만원, 전문가들은 불매운동 여파가 이례적인 할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에는 할인하면 사겠지 라는 것도 없지 않았겠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사면 안 된다, 1,500만원 할인은 해야 한다, 그래도 난 안 산다, 일본차 누적 21건 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다, 1억짜리 차에 150만원 할인, 일본은 항상 우리를 거지 취급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실을 뒤로하고 무언가에 홀린 듯 애니메이션 속 도시 어른들 모두가 향한 곳은 20세기 일본. 2001년에 개봉된 이후 한국에도 개봉된 애니메이션 어른제국의 역습은 쇼와 시대와 헤이세이 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 일본과 오늘날의 일본을 극명하게 강조합니다. 작품 속 거대 비밀 조직은 오늘날의 일본을 뒤로하고 20세기 일본의 모습을 되돌려놓기 위해 총력을 다했죠. 조직의 리더는 1970년대에 정겹고도 여유롭고 풍요롭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은 더 이상 패전국이 아니며 일본은 원폭 피해를 입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사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소년이 개막식 최종 성화주자로 나설 정도였으니 올림픽은 전범 국가인 일본의 논리를 세계에 홍보하는 데 더없이 좋은 무대였습니다. 패전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이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성장을 계획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라 불릴 만큼 거품이 생겨나듯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이 경제 버블이 터질 무렵 미드십 슈퍼카까지 개발했을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즉, 작품 속 전개에서도 알 수 있듯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일본인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풍요롭고 여유롭던 시절,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작품 속 조직의 리더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오늘날은 일본인들에겐 쓰레기만 남은 21세기인 것입니다. 1970년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쿄의 시가지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초에는 1차 오일 쇼크로 혼란을 겪었지만 197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일본의 경제는 순조롭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는 경제 버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사 속 쓰레기만 남은 21세기는 무엇인가? 마치 1964년 도쿄올림픽을 통해 재건과 부흥을 계획했던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에도 올림픽 무대를 통해 재건과 부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는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오염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싶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를 잊게 하기 위해 매스컴은 더욱 올림픽의 열기를 올릴 것이고, 올림픽에 반대한 국민은 비국민이라 불리는 때가 올 것이다. 전 교토대학의 핵물리학자 교수 고이데 히로아키의 말처럼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저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어른제국의 역습에서 조직의 리더는 결국 오늘날을 20세기로 돌려놓는 계획을 실패합니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조직을 해산시킨 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가 말한 쓰레기만 남은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일본을 그 시절 희망 가득한 모습으로 돌려내려 했었으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물론 감독은 아름다운 추억에 머물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겠지만 오히려 외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망가진 오늘날의 일본을 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품이 개봉된 시기는 버블 경제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말기였던 2001년, 일본의 3대 과잉 요소인 설비, 고용, 부채 해소 과정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는 대신 그저 덮어두려고만 했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 던진 묵직한 경고.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처참한 일본차 판매량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고 있자 하니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버블 경제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